쫓겨났습니다. 예? 예. 왜 쫓겨나요? 예. 아 쫓겨나게 돼요? 예, 좀 부족하다. 설마 암기라고 제가 하는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다는 거. 저 전화 한 통 할까요? 해라고? 아니 얘 초청하셔가지고 예. 그 무서운 안기부. 안기부. 예, 안기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럼 보니까 그 발언하시는 거 보면 좀 세시더라고. 그렇죠, 무섭죠. 안기부 얼마나 그 당시에 하셨겠어요. 그럼 뭐 난리 나는데 만약에 또 이 상설을 한다 사고 일사하면 또 위원장은 누구 또 위원 누구 또 막 시에서 알아볼 거고 한데 뭐 강진철 위원장에서 하면 꼭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의원이 그에 관련 그 사안과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짰죠. 짰다라기보다는 공통 관심사일 경우도 있고 그 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평론에서 짰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협의했다. 협의. 협의를 거쳤다. 짰다는 취소하고 협의, 소통, 뭐 사전 모의, 또 모의도 만드는구나. 진주평론 진주자 연말 특집 대담 진주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본다 그죠? 예. 네. 일단 뭐 정례 기간 동안 고생하셨죠? 예, 한 6일간 예, 그 예결위까지 같이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예. 저도 열심히 그 이제 활동한 회의 영상을 봤는데 예. 고생하시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한 시간 앉아 있으면 그냥 막 살려라 그거 막 뛰어 나오고 싶더만은 그래도 앉아가지고 또 질문하더라고. 그 공무원들 답변하는 보기 좀 답답하던데. 원래 그래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명쾌한 또 답변이 또 되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좀 할 때 좀 이렇다 저렇다 딱딱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그렇죠. 그런 의미죠.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 분도 심지어 계시고.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바로 파악이 안 되면 이제 끝나고 이제 그게 알게 되면 사실은 뭐 저희도 뭐 또 한번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좀 깊이 들어갈 때는 또 그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까지도 모셔가지고 한번 좀 질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아유 난 그런 게 좋더라고. 하면서 조금씩 저희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좋았고. 아니 내가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뭐 언론 보도, 신문하고 TV 뭐 그 정도 하고 한번 뭐 그것도 많아봐야 뭐 30초짜리나 뭐 길어도 뭐 1분도 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다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 위원장님도 좀 모시고 이제 말씀도 좀 들었고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최민국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을 건데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좀 뭐 하는 곳입니까? 좀 일반 시민들이 좀 잘 아실 수 있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그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저 기획문화위원회가 있고 또 경제복지위원회가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뭐 저 용어 그대로 그 진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시 전반의 SOC 사업을 이제 총괄하는 부서들이 있다. 그리고 또 시민 안전 또 생활 기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이제 저희가 소관하는 부서고 세계국 18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 건설국이 있고 교통환경산림국
그리고 맑은 물 사업소, 매립장 사업소. 그러니까 그 말만은 예예. 그 뭐 환경 문제 또 우리 도로 문제, 뭐 하천 문제, 우리가 먹는 물 문제, 뭐 이런 생활 기본 시설을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서들이 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부서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위원장님은 경제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네네.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셨죠? 예. 왜 오셨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예? 예. 왜 쫓겨나요? 예. 아 쫓겨나게 돼요? 예, 좀 부족하다. 설마. 아닙니다. 쫓겨. 아니 우리 강진철 그 예결특위 위원장님은 아주 샤프하다고 아유. 막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오경원 의원하고. 아닙니다. 쫓겨나서 또 다시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 이 도시환경위원회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있다 왔잖아요. 경제복지위원회는 참 그 따뜻하고 이런 그 복지, 위험한 발언인데 농업인들 이런 지원 정책 이런 참 지원 참 분위기 자체가 참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이제 상임위 속에서 늘 좀 활동하다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짜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막 하나하나가 다 이제 현안 사업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7월부터 해가지고 진짜 사실은 뭐 당주님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좀 시험시험한 날이 사실은 없었던 광란의 시간을 보냈지. 광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그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도 공부도 또 좀 하고. 아 그래요. 그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조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그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그 실과별로 2024년도 저희 업무 보고했고 또 2025년도 또 사업 계획 보고했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체적인 좀 평가를 한번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뭐 반년 정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이제 제가 와서 느낀 그 전반적인 올 한 해를 도시환경을 되돌아본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그 좀 부족했다. 그리고 마찰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같이 일을 하면은 좀 이제 좀 잘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그 양기간 다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그 불필요한 마찰이나 그런 또 불통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뭐 또 성과도 있지만 또 오늘은 성과보다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제 부위원장 강묘영 의원께서 이제 위원장이시고 오시기로 했는데 뭐 감기, 몸살 뭐 해가지고 기회가 안 됐었는데 일단 2024년 실적 보고에서 이게 올해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혹시 좀 주목했던 사업이나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예, 저희 그 위원회 차원에서 좀 전반적으로 그 관심도가 높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잘 챙겨봐야 될 그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도시정책과에 보시면은 그 2030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주거, 상업, 공업, 뭐 공원, 도로, 교육, 하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야가 사회 기반 시설을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올 거냐 말 거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 부위원장님 그 말씀 하셨죠. 예결특위에서도 그 말씀 하신 건데. 그런 2차 공공기관 오면 우리 그 진주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 하셨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이제 2030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부터 남은 5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그 우리가 계획대로 갈 것이냐. 이 계획은 그 도시계획 수립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제 3단계 시점인데 그럼 우리가 당초에 잡은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예예예. 저도 그 경제복지위원회 있다가 와 놓으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그 소관 부서가 경제통상국, 또 우주항공사업단 뭐 이런 부서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나 이런 부분을 그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부서인데 제가 경제복지에서 오기 전까지만 해도 확인됐던 게 사실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희망 고문만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 그 택지 개발을 과연 문산에 그 언론에 나온 그 7천 세대를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응 그러니까 원도심 그 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 수립 굉장히 이제 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강진철 그 전 위원장께서도 많이 그 꼬집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다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2030 도시 기본 계획 이거는 우리 진주의 미래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요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 오늘 많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번 이 부분만 달아보시는 거 따로 예예 제가 말씀드린 따로 이게 아마 2023년 되면 진주가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있다 이런 것만 지금까지 뭐 수립했다 언론 보도 보면 뭐 했다 뭐 이런 것만 보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자세히 있고 2023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지금 우리 그 쓰레기 소각장도 좀 포함됩니다. 포함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진주가 해야 될 큰 과제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뭐 통합 문제도 여기 포함될 거고, 또 그렇죠. 뭐 외부 인구 이제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가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럼 이걸 뭐 우리 특집을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주 시민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건 한번 우리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또 지명부에 제안도 하고 뭐 그런 좀 이제 시간들을 좀 집중적으로 아마 도시환경위원회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그 도시건설국 안에 뭐 건설하청과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경남 국가항공산단뿐만 아니라 진주시 산단 분양을 또 맡고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뭐 분양률도 우리가 또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어떻게 또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짚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통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가 그 우리 평론에서는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사천시의 축동 일반산업단지에 아스콘 공장을 저 한번 언론 보도 났었죠. 주민들 반대하고 하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게 정춘 산단 축동입니다. 사천입니다. 사천이네. 사천에서는 이제 그 아스콘 공장을 이제 추진해 가다가 이게 이제 2km 반경 내에 정촌이 있습니다. 축동 일반 산단 2km 반경 안에 거기에 2,000가구 이상 우리가 저 공동주택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실제 그 축동 일반 산단 그 관리 기본 계획에 보면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거기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정 대기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아스콘 공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문제 제기하고 도에서 현재 그 인허가 신고건이 들어간 걸 그 업체에서 지금 회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담당 부서가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어떻게 또 중간자 입장에서 역할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예,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소각 정제, 매립장 문제, 제일 큰 문제, 예,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도시환경위원회 그 머리 좀 아프겠던데 예. 내년까지 뭐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건데. 그 실제 이번에 그 자원순환과의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설계 용역비하고 설치 공사비 한 76억 가량 되는 거는 그 전액 사실은 삭감을 또 한 그런 상태. 그래, 그거는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고. 예, 예. 그래서 사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뭐 올해는 뭐 일 많았잖아요. 네. 뭐 진주대첩, 네, 네. 역사공원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숨 쉴 틈이 없이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좀 실망하면은 또 저기 소각정하고 또 가축 분뇨 저것 때문에 또 난리쳤죠. 고생이 많습니다. 아스콘 공장도 사실은 뭐 저희가 또 뛰어다녔어요. 뭐 역할을 좀 했고 해서 이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사천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소각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뭐 아스콘 공장도 아스콘도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의회에서 그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그 연구단체에서 한번 사천시를 사실은 23일 날 방문을 한번 하려 했어요. 그 사천시 의회하고 저희 진주시 의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좀 중재 역할도 하고 또 사천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지금 행정과 행정가는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나서서 좀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그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요번에 그 왜 안 됐어요? 저 중앙 정부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조금 그 시기적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조금 지금 보류를 시킨 그런. 그런 거는 의회가 나서 가지고 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예, 보는 그 보여지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당시 계획이 사천시 의회에 가서 사천시 의원님들하고 한번 소통해보고 또 경상남 도의회로 가가지고 도의회에서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려고 그렇게 일정을 잡긴 잡았었는데 조금 지금 사천시 의회도 의회대로 또 입장이 좀 있을 거고 도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막 내년도로 내년 초로 뭐 고려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제 사안마다 너무 많은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사실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좀 잘 그런 역할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뭐 행정사무감사나 뭐 예결 예산 심의나 이런 거 이외에도 지역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의회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예, 중재를 좀 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올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래도 우리 저 도시환경 의원님들도 한 목소리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도시환경은 좀 시끄럽더라고. 시끄럽다는 게 나쁘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막 질문도 많고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뭐 그런 이제 이게 질문을 단순히 뭐 내가 했다 질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뭐 지역 현안들에 대한 것들이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좀 아무래도 지역 이제 진주시 현안이 좀 많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특별히 또 좀 더 지역에서 좀 주목을 했다 예.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2025년 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진주시 예. 예산 예. 그 뭐 아까 뭐 삭감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좀 우리 부위원장님이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나 예. 여길특위 계셨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좀 어떤 말씀들을 좀 하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먼저 그 공공시설 추진단의 총괄 계획과 그 자문수당을 안액 삭감을 하고 또 공공시설 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회의비 이것도 300만 있는 걸 사실 전액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총괄 계획과나 그 이런 자문위원회 역할이 완만하게 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문수당을 받아가는데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또 있어야 된다. 뭐 당연히 네. 있어야죠. 그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우리 그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련돼 가지고 그
보도 진주시에서 입장문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 예. 그 우리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공보관 이제 실 예결이 들어가서 이제 공보관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공보관이 아니 여기서 궁금증 하나. 예. 저도 그거 봤어요. 예. 왜 이렇게 말을 세게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방의회 역행하는 처사고 방기라고 하는 게 역적들이 든 깃발을 방기라고 제가 하는 거.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품위를 지키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썩낼 때는 이 진짜 짱돌처럼 한번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건 좋아요. 좀 이게 약간 품위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잘하더라고. 우리 부위원장이나 그 오경원 의원 처음 이렇게 말을 할 때하고 마칠 때 그런 거는 아주 능숙하게 이제 잘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질문한 거 좀 세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보는 사람 속이 시원한 건데 그래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그 엉뚱한 공보관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뭐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 잘못을 해도 뭐 저거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나 이게 공무원들도 조금 수준이 좀 답변하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그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좀 뭐 사과할 거는 사과하는 모습 그런 게 필요하지. 이제 그런 걸 뭐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리면은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잠깐 써 나가지고 뭐 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읽으면은 다 이해할 건데 그걸 가지고 무엇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 너무 구차하게 나는 그게 이제 보이더란 그 말 이제 씀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또 의회에서 그 특정 사안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또 질의응답을 했고. 뭐 진주시 상인연합회 뭐 해가지고 하는 거나 그런 행태들은 공무원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시의회가 자꾸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 문제화시키고 지적하고 해야만 그러한 사례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단은 뭐 우리 진주의회 뭐 조선 의원도 많고 또 젊으신 이제 의원님들도 많고 하니까 기존에 이게 의회의 관행이나 습관에 젖어 있는 어떤 그런 행태들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오경원 의원이나 뭐 최지원 의원 또 젊은 우리 또 전종현 의원 이래도 좀 젊은 의원 축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평소에 좀 의논 많이 하셔가지고 시를 위해서 하는 건 일이니까 시민들 위한 일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이번에 저 예결위 멤버들이 참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뭐 다 좋지는 않더라고. 아닙니다. 다 참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여야를 떠나서 이게 뭐 예결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하실 말씀들도 많겠죠. 근데 거기도 또 다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조금 숨기고 뭐 뒤로 미루고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예결특위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번 예결특위 보니까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도 됐고 또 그걸 기초로 또 각 위원회별로 또 나오셔가지고 하니까 또 뭐 상임위 그게 도시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또 질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그래 이번에 예결위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구대의회 들어와서는 처음 이런 걸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예결위원장을 강진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그 각 상임위마다 3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님들 전부 이제 그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싹 모아가지고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 플러스 이슈가 됐던 사항까지 정리를 다 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해달라. 그래서 정책지원관님들이 그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전 도시환경이니까 기획문화나 경제복지를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는 잘 알잖아요. 경제복지는 또 일부 알겠지만은 뭐 일부 알아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싹 설명을 해주니까 그거는 잘했네.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요약본을 예. 가지고 좀 했다는 예,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도 좀 보완이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강진철 위원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예결특위를 1년 단위로 상설하자 예.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전문성도 갖춰질 수 있을 것이고.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이제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 연속성이. 1차 때 뭐 1차 추경 예를 들어서 본 예산 편성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예산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1차 때 또 시부직 올라온다든지 1차 추경 때. 예. 뭐 그런 하여튼 부분들을 알고 들어가면은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예산 뭐 어떤 예산이냐 갑자기 왜 올라왔어요? 이게 보완되고 예산이 올라온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속성이 좀 저는 그게 제일 크겠네. 네, 연속성 전문성도 예산에 있지만.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나 저 상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그 1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좋죠. 지금 이제 그 25년도 본 예산 심사를 한 그 인원들이 25년도에 예산 관련된 심사는 쭉 같이 해버리면 그렇지. 확실히 그럼 알잖아요. 그럼 이거 이 사업을 해줘놔 놓고 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계속 챙겨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또 안 될 이유도 없거든요. 실제 또 여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상설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럼 박정규 그 운영위원장님하고 해가지고.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 전화 한 통 할까요? 해라고? 아니 얘 초청을 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아 진짜로?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건 공식적이니까. 아 근데 또 검토해 보시면 그러면 또 어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모든 그 조직 사회가 100% 찬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거 빠져나가. 일부 반대하는 우리 의견이 있으신 분들. 몽돌 이성규 그 본부장이 늘 잘하는 게 그거예요. 늘 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특위 상설화에 대한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이게 결국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의회 역할을 제 역할을 하려면 상설화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시의회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 위원장이라도 붙박이로 그 박아놓고 뭐 예결위원은 사실은 뭐 조금 이렇게 그 예결특위까지 들어가면 그 사실은 시가 조금 강진철 위원장이 시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강진철 위원장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예결위원장이라도 한 사람이 고정으로 좀 있으면 뭐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 아니 그냥 올해 그 예결특위 본예산 본예산 했으니까 그냥 이 멤버 그대로 그리 가면 하는 것도 그리 뭐 그리 굳이 가면 또 뭐 시에서 따로 영 고마 좀 아이고 뭐 시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제도 뭐 하려고 한다면 상설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그 특위에 가장 맞는 게 지금 현 멤버 그대로 다 이거 보셨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철을 시켜 보려고 이제 뭐 저희도 이번 얘기를 하면서 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구대 진주시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의회하고. 우리 그 강진철 위원장님이 보시면은 이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그 공직 생활도 좀 하셨다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그 우리 옛날 저 조만우 국회의원 있잖아요. 아따야. 예, 그분 보좌관도 하셨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 국정원. 어이? 예, 그 무서운 안기부. 안기부. 예, 안기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럼 보니까 그 발언하시는 거 보면 좀 세시더라고. 그렇죠, 무섭죠. 안기부 얼마나 또 그 당시에 그래 하셨겠어요. 그럼 뭐 난리 나는데 만약에 또 이 상설을 한다 사고 일사하면 또 위원장은 누구 또 위원 누구 또 막 시에서 알아볼 거고 한데 뭐 강진철 위원장에서 하면 뭐 그래서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그 좋은 의견을 또 많이 제안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래 인터뷰하면서 아이고 이제 방학인데 뭐 좀 노셔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가고 또 공부학입니다 하셨. 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생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럼 그분 강진철 위원장이 당주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의미 별 의미 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예예. 아유 그리 잘 큰 형님이죠. 큰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네. 또 동생들 입장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밥은 많이 사주는 모양이네. 밥은 잘 안 삽니까? 밥보다는 그 정신적 아니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밥 말고 술. 예, 뭐 그런 거.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그 예결특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번뇌산 심의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 도시환경이라고 뭐 탑 현안 하면 소각장하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그거죠. 네. 그 이야기 좀 다른 좀 할까요? 예, 그 조금 하고 그 뒤에 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자원순환과 현재 그 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사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고생 예, 깊이 너무 부수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하나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요번에 전액 삭감을 하면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었겠죠. 뭐 열심히 그렇죠.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하는데 또 왜 안 되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가축 분뇨 처리장 같은 경우는 뭐 사전 소통이 안 됐던 것도 있지만 이게 소각장하고 겹치면서 내동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당 부서에도 이게 그 시설의 반대의 개념보다는 내년 일자 중에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앞으로 한 5, 6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좀 주민들한테 조금 진실된 소통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 좀 대안책을 우리가 마련하자. 그렇잖아요. 그런 뭐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 혐오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은 뭐 좋다는 사람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해주겠다. 뭐 이주 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뭐 편익 시설을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대안을 조금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야지. 근데 그걸 누가 먼저 이야기할 거야? 저는 이제 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매듭을 풀어야 될 사람은 진주시지 예. 주민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행정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주민들은 더 큰 걸 원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큰 걸 원하더라도 일단은 제시는 해야지. 그렇죠. 인자는 그래 그 단계가 왔어요. 당장 이제 그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총 사업비가 470억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 버리면은 우리가 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러면 500억이 넘어 버리면은 이게 중앙투자심사부터 다시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는 지금 자원순환과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허까지 왔으니까는 이제는 시민들하고 좀 진실된 소통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참 쉽진 않을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30년을 근데 이제 유사한 예가 이제 뭐냐면은 그 선화당 복원 관련해 가지고 예. 하려고 해서는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이 일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대장의 생각이 꽤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선화당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이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제안을 진주시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뭐 주민들로 봐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주시 의회가 사천시 의회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중재자 역할이 또 거기에 좀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사실 그 소각장 문제로 볼 때는 돌발 변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왔으면 이게 돌발 변수가 태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는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진주시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대안 제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 뭐 자꾸 이해해라 한다고 그게 그게 됩니까? 아이고 뭐 한 개 때려 놔놓고 미안하다 뭐 이해해주라고 그럼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큰 건입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소각장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들어와야 되죠. 재활용 선별장도 있죠. 이 엄청 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어떤 의회나 이런 기관에 한번 다루어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고 지역 사회에서 이게 여론화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해결의 기미가 있는 거지. 뒤에서 우리 알아 할 테니까 뭐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제가 충청북도 음성그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제 도시환경위원회 오고 나서 첫 우리 비교 견학을 싹 우리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시설 방문만 다 갔어요. 2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충북 음성에 이제 가면은 내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장님들한테 쫙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이 사업을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리 공모를 받겠다. 세 군데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을이 경쟁을 해가지고 한 개 마을이 이제 선택이 돼서 이 마을에서는 가축 분뇨들이 막 읍면동에서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뇨를 공공 처리 시설로 운반하는 사업권을 마을에다가 준 거예요. 마을에다가. 예. 그러니까 마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마을 수익 사업도 하고 플러스 우리 뭐 수원 사업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연간 그 군단이 예산 얼마 되겠습니까? 군에서 연간 뭐 특정 일정 규모를 규모 예산을 수원 사업 해결로 하게끔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완만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음성군을 한번 갔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사전 소통이 좀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리는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더욱 어려운 매듭을 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쉽지는 않은데 이거 도시환경위원회가 걸려 있는 소관 해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소속 위원님들도 뭐 골치가 아플 거고 더더군다나 지역구가 거기 강묘영 위원장하고 박종규 의원님하고 박재식 의원하고 또 정재혁 우리 도의원님. 도의원으로 보면 국회의원으로 보면 박대출 국회의원. 예. 그 의원 없죠. 네? 그 의원은 없죠. 그 의원. 예. 하여튼 저희가 조금 참 주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냥. 내가 가도 미국 죽지. 그 우리 사는데도 솔직히 뭐 이런 말 들으면 뭐 골프장에 한번 놀러 갔는데 뭐 분뇨 냄새 나고 가축 분뇨 냄새 나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거 안 갈란다. 그게 지금 지금 세대를 사는 사람들의 습성이거든. 그만큼 그 사람들의 아픔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하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일은 정말 빨리 진행이 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내동면 듭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인차는 사실은 행정을 질타하는 접근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이제 해결을 푸는 매듭을 문제를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싶어요. 그래야 되거든. 충분히 이제 뭐 문제 제기나 이런 건 충분히 됐다고 보고. 네네. 우리 음성의 경우는 사실은 악취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네. 아주 현대화가 돼 있어가지고 깨끗하고 냄새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사전 소통 그러니까 소통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뭐 옛날에 뭐 그냥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난 지가 오래고. 네네. 그냥 뭐 기술적으로 발전해도 충분히 발전했을 거고. 예. 그러한 이제 주민들을 좀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서로 같이 소통을 같이 왜 이런 의회가 이런 걸 한 건 정도 그냥 딱 해결하고
그래 해갖고 능력을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단계는 주민들한테 저희도 말끄댕이가 지금 사실 어려운 시의회에서 막 그 막 석고 대제 한번 해피면 안 되나? 그뭐 3,000배 샀고 막 이런. 저희가요. 하여튼 뭐 석고 대제를 하든 어쨌든 주민들하고 조금 저는 그런 게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진솔한 마음에서 결국 그게 이제 대안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어떤 걸 들고 주민들을 찾아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고 어찌 보면 뭐 아이고 뭐 뒤에 하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급하게 마음 먹으면 또 빨리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 좀 어차피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니까 네. 좀 한번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얘기를 특이하면서 뭐 좀 재밌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해결특위 한 사흘 했잖아요. 예? 한 사흘 했잖아요. 예. 저희가 뭐 사흘 동안 다 7시 넘어서 마쳤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6시간 8시 가까이 돼서 마쳤으니까 뭐 오래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또 그리 잘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해결특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런 말씀들 뭐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 8시까지 앉아가지고 그래 하는데 진짜 참 그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고생하시고 곤욕이지. 예. 근데 저희 예결위원들도 고생을 하셨고. 근데 어렵게 해야 그게 제대로 또 쓰여지고 의원님들이 또 막 지적을 막 하면 이분들도 행정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할 때 좀 조심하는 그런 아주 좀 좋은 효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뭐 그런 기대 효과를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위원장도 추진을 했을 거라 보고 저희가 늘 마치면 우리 저녁 약속도 다 잡지 말자 그랬거든요. 의원님들끼리. 그래가지고 마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또 다음 날 거 같이 또 의논해보고 오늘 대단하다 야. 오늘 했던 그래 거에 하기 쉽지 않은데. 3일을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마지막 4일까지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럼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날 했던 거 서로 의견 교환하고, 예. 또 내일 거 어떻게 할 건지 또 의논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얘기를 특이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경훈 의원이 하나의 질의를 만약에 하면 꼭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의원이 그에 관련 그 사안과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짰죠. 짰다라기보다는 공통 관심사일 경우도 있고 그 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평론에서 짰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협의했다. 협의를 거쳤다. 짰다는 취소하고 협의, 소통, 뭐 사전 모의, 또 모의도 만드는구나. 아니 그게 이제 좀 이게 그 공통 관심사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 질의하고.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 그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듣다가 좀 미진하다 싶은데 그 다음에 의원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부족한 이야기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갔던 것 같아요. 이번 예결특위에서 제일 고생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위원장님 생각할 때 예산과가 아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왜요? 또 좀 줄었어? 전체 예산이? 아니요, 이제 이게 이번 예결위에서 제일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 과거처럼 예산이 매해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고 지금 올해도 또 긴축 재정으로 예산이 본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고 내년 또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될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 부서로 올라가면서 예산 부서에서 이제 삭감 편성이 된다든지 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삭감 편성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요. 꼭 반드시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 근데 이 사업비가 삭감 편성이 되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 담당 부서에 이 예산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증액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과 핑계를 또
됩니다. 예산가에서 뭐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데 예산가에 그런 내용을 또 질의를 해보면 우리는 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건 사업 부서에서 총액 제한으로 삭감을 해온 거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그런 그 내나 그 뭐 언론사 가면 기자가 취재해갖고 그 뭐 문제될 것 같아서 뭐 전화하면은 뭐 위에 데스크한테 전화하러 가고 데스크 전화하면 아이 나는 뭐 데스크 권한 없으니까 또 뭐 취재 기자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니미락 내미락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가가 엄청 오래 했거든요. 예산가는 보통 그렇게 질의 오래 뭐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렇더라고. 예산에 대한 이제 편성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왜 삭감됐냐?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은 뭔 사업인지는 알고 삭감을 했냐? 그러면 답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깎았냐?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본 그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한 84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8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이 그 유보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또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추경까지 갈 게 아니라 삭감이 예측되는 예산을 미리 집행부에서 삭감 수정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얹혀가지고 수정 예산안을 예결위로 제출해 달라. 이해되십니까?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정 예산이 올라갔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부 입장은 우리가 고민해서 해왔는데 편성 아닌데 이거를 의회에서 이리 잘라서 이리 붙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또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로 충분한 또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뭐 그거는 이제 관철되지는 못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했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예. 그동안 시의회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집행부가 예산 올라오면 그냥 뒤다보는 신용하다가 그냥 거수기처럼 손들어주고 한 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대 그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의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진주시도 조금 약간은 긴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 과정이 이번에 참 그 질의 과정도 질의 시간도 엄청 길었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또 보고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고 하여튼 예산 과정이 요번에 참 그 머리가 많이 아팠어. 보건소장도 머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 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나는 좀 희한하더라고. 의회가 돈 깎는 게 아니고 뭐 스스로 깎아가 오니까 뭐 나는 처음에 왜 그런가 했지. 이게 뭐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뭐 깎아가고 딴 데는 뭐 좀 주려고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 질의 답변을 이렇게 봤는데 서로 간에 이게 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게 왜 200을 깎았는지. 뭐 청소 하나 줄이고 뭐 지하 주차장 없애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그것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쭉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 요즘은 한 곳에서 우리가 진료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진료할 수 있는 곳을 좀 여러 군데 두면 그러니까 옛날에 보건소 각 지역별로 보건소 있듯이 그런 식으로 두면은 시민들이 이제 이동간 불편함도 좀 줄어들 거고 또 빨리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원래 계획했던 보건소 청사의 모든 걸 다 잡아넣는 것보다는 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소 운영을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저는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요즘 행정도 보면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그냥 그 행정기관 하나 가면은 자기가 봐야 될 민원 업무를 그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행정 서비스고, 보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든 간에 뭐 여기서 한다고 이 병원 다니고 저기 간다고 저 병원 다니는 것보다 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네. 그게 없었던 그런 아픔도 있었고, 네. 그러한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지금 뭐 요 옆에 그 전방 하나 생기니까 우리 전방은 크게 할 필요 없다. 물건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저 가서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했을 뿐이고, 왜 지금 진주보건소가 삼성병원이라든지 그런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하시는 분들의 의사에 달린 거라고 나 생각을 했고, 그런 역사를 이 역사가 있었던 만큼 이게 진주가 노령화 사회가 돼가고 2050년인가 되면은 뭐 초고령 사회가 되는 진주도 거기에 속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진주 보건소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걸 좀 미래를 좀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평부에서는 계속 그게 아까 이제 그만 말씀하신 듯이 뭐 인근에 무슨 또 뭐 그런 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굳이 클 필요가 없다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사전에. 지적한 겁니다. 사전에 그럼 왜 그런 예측을 못 하였냐. 그건 이제 명확한 예측 실패고, 네. 그 예측 실패로 인해서 이게 축소된 부분이 과연 좋게 결론이 좋게 나오면 되지만, 이게 또 어떤 의료 서비스 부족 사항으로 또 보건소는 우리 좀 시민들 좀 싸게 이용하는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렇죠. 곳이죠. 보건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예산 축소가 되면서 걱정됐던 게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그 백신 접종을 맞을 시기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때? 갔죠. 거기서. 그것은 맞지. 그럼 우리가 코를 서부청사 주차장까지 줄을 서가지고 몇백 메다를 썼죠. 그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또 그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오지 말란 법은 없죠. 또 질병이 또 우리가 퍼졌을 때 이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간이 그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전체 부지 면적은 또 변동이 없다고 그리고 또 답변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뭐 사업비는 좀 축소가 됐지만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답변은 나왔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 관련 질의를 하면서 제가 그 탁 느낌이 왔던 게 그 우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있잖아요. 그게 원래 2021년도에는 가오동에 역세권에 신축을 해가지고 건립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하기로 처음에 그랬어요. 예. 그래도 저 산업대 좀 경상군대 그쪽 캠퍼스로 간 거잖아요. 예. 그때도 뭐 예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서 신축을 계획했던 게 벼랑간 백주년 기념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백주년 기념관 건물을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1층, 2층 쓰고 14층, 15층인가 이렇게 써요. 완전 그 독립된 공간이고 분리된 공간인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e스포츠 경기장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e스포츠 관련 산업도 우리가 진주시에서 육성을 좀 그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백주년 기념관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학생들을 불편해하고. 예. 거기서 무슨 그 e스포츠 우리 딸은 막 욕을 하더라고. 그거 뭐 하지도 않은데 그 빈 공간 장소만 잡아먹고 뭐 건축학과 이런 게 뭐 절작 같은 거 해도 옛날에는 아주 편하게 멋지게 했는데 이 스포츠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뭐 빈대살이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학생들이 불만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안 하고 그 임대료는 계속 줄 거 아니에요. 네. 주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매된다. 그 한번 그런 사례를 우리가 봐왔으니까 그때도 지적 많이 한 거 아니냐, 한번 하지 않았느냐. 진주시가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포기 아니냐 이거는 그런 지적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제 질의응답을 좀 나누긴 했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건소 문제는. 예. 아니 그 뭐 일반 시민으로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진주 대적광장 이거는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빨리 그 뭐 2차 계획이라고 또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농계로에 대한 부분을 공원화 시키고 그리고 현재 지하 주차장을 지하 상가도 하고 연결시키는 2차 계획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되겠다. 원래 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한 이제 예산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그런 게 아예 반영이 안 돼 있죠. 없지만은 그게 이제 아마 거기는 지금 땅만 파면은 아마 유물이 나와가지고 쉽게 뭐 손대기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쪽 부분은 그쪽 지금 지하 상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남문 있는 위치하고 뭔가 좀 연관성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나오죠. 그거는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항목 하나가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상인연합회에서 오늘 그 저번에 기자회견 한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가 가장 요구해야 될 것은 지하상가하고 연결 문제예요. 이 연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꿈꾸는 그런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요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좀 그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러면 내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뭐 우리가 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뭐 예산 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있다 보고 근데 그게 의지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죠. 의지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우리 진주대첩 광장이 당초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가 또 큰 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 예산 마련과 정책 제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다룰 예정이고 이번 그 맞은편 복합 문화센터 그쪽도 그 지금 뭐 건립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일대가 조금 그 우리 공공시설물이 좀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우리 시내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도시정책과의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청년 허브하우스 들어오고 문화원도 들어오고 뭐 일단 그 일대가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용역 참 잘하는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단순한 시설물들만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가능할 건지 좀 그 대봉숲 그 카페하고 그 옥봉 지금 사업 정지됐잖아요. 그 셋들마을 사업하는 거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2030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과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는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진주시가 추진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과연 어떠한 맥락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되시면 또 한번 그 도시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부위원님 한번 따로 모시고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진주시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조금 한번 제가 좀 써온 게 있는데 이런 그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역
지역 산업을 선도해야 될 대기업이 지금 없는 문제, 그리고 노후된 우리 산업 구조, 또 지역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해결책,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우리 진주시의 대응 문제, 또 우리 교육도시, 우리 대학도시로서의 진주시의 역할, 우주항공 방산산업도시로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인구 소멸과 지자체 간 무한 경쟁이 있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정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현안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좀 집중적으로 집행부하고. 자, 대기업 아까 말씀하신 것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대기업 유치의 필요성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현재 해결된 거고, 노후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그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쉽게 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 대표하는 게 상평공단인데 상평공단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좀 미적거리고 있는 사업이고, 원도심 공동화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게 한번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저는 한번 꼭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정치권과 행정이 좀 함께 머리를 맞댈 시기인 것 같아요. 이번 기억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이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하고의 좀 행정하고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진짜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진주시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약한 게 아니고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한 2시간 해도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뭐 마지막으로 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뭐 개인적 의전 활동이라든지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하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사실은 우리 그 강묘영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의원님들 그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 내년도에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면 또 늘 저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늘 시민 편에서 또 시민들의 생각을 정책화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진주대첩광장 뭐 역사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하는데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시의회 상임위로서는 또 쉽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뭐 소각장 문제나 가축 분야나 진주의 큰 이슈에 대응하는 그런 또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피 하지 않고 직접 나섰다는 차원에서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이 지금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충분히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주평론 진주야 연말 특집 대담에서는 우리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주를 좀 걱정하는 그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 말씀 과정에서 좀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